여기 이제 푸시가 있고 풀이 있고 풀, 푸시,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이제 푸시, 풀 이야기는 오늘 좀 했었습니다. 이제 SCM으로 놓고 보면은 푸시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체인을 거쳐서 납품이 되는데 뭐 이쪽에서 예측치 보고 야 이만큼 만들어 그냥 예측치 보고 주문하는 게 푸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SNOP가 예측치 보고 그냥 따라간다. 그럼 푸시예요. 예측치 보고 따라가는 건 푸시예요. 근데 실제 소비된 실제 수요를 보고 수요 발생한 만큼 오더를 내 가지고 끌려가는 것은 풀입니다. 고객 수요에 끌려가는 것은 풀이에요. 그러나 고객 수요하고 무관하게 예측치 보고 따라가는 것은 푸시예요. 그러면은 SCM에는 푸시와 풀 두 가지가 있다. 푸시는 뭐냐? 뭐 SNOP 주문점 이건 푸시입니다. 이거 왜 푸시냐고 나보고 더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하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세요. 나쁘고 틀렸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쓸 거냐의 판단이 우리의 몫이다 그런 거죠. 푸시만 계속 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는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 재고 만들어 놓게 네가 알아서 가져가 이게 있는 만큼 가져가 이게 푸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있는 만큼 가져가고 또는 때밀려서 가져가고 때밀려서 가져간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갑이에요. 너 안 가져가면 너한테 안 줘. 그러면은 얘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가져가. 이게 푸시예요. 만들어 놓은 거 가져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필요한 요구량하고는 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밑에다가 이제 수요 예측 보고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예측 방법이 있지만 예측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예측치에 그대로 따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 가급적 예측의 단위를 키워서 트렌드만 예측하는 것이 좋다. 트렌드를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목표 재고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 예측보다 장기 예측 이런 쪽으로 수요 예측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 재고 방식도 예측치를 씁니다. 아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 예측치. 근데 예측치를 그대로 발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요 예측은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일기예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내일의 일기예보는 맞지만은 일주일, 열흘 후에 일기예보는 그거 맞다고 가정하고 일을 계획을 하는 거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NOP 아까 했던 거 뭐 그런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푸시 시스템이고 풀은 이야기했죠. 이끄는 만큼 아까 실제 소비량만큼 채우도록 수량과 발주 시기를 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요구량에 맞춰서 이쪽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요 위치를 조금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재고 수준을 요구량에 맞춰서 재고 수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쪽 요구량에 맞춰서 오케이? 요게 좀 아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사이즈가 요구량에 맞춘다. 이게 풀이에요.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풀인데
푸시와 풀의 차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뭐 나중에 보시고. 근데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노드라고 했는데 노드 이거는 체인이 아니라 체인의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나 혼자. 그러면 수혜전략 다른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서 나는 어떻게 이 풀과 푸시를 쓸 것이냐. 이제 그게 노드 관점에서의 하이브리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앞에다가 풀 푸시라고 풀을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 이야기는 풀을 기본으로 하고 목표 재고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푸시를 활용해. 그 이야기는 뭐냐? 수요를 예측하고 목표 재고를 설정한 다음에 BM 버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표 재고 기준으로 발주량과 발주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판매량이에요. 이 부분 이해하십니까? 예. 실제 판매량이 가지고 목표 발주량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푸시를 쓰는데 급격한 수요 변동을 반영해서 재고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 재고 잊어버리고 스파이크 오더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스파이크 오더입니다. 아니요. 요게 스파이크 오더예요. 예상이 돼. 그러면은 목표 재고 무시하고 예상되는 수요만큼 긴급 오더를 해서 재고를 확보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때는 신호등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근데 이 스파이크 오더가 얼마만큼 확실하냐 아니면 얼마만큼 목표 재고로 감당할 수 있냐. 스파이크 오더가 미미하면 목표 재고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불확실하면 목표 재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크고 확실하면 목표 재고로 떠나서 중지하고 오더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오더가 이제 사라졌어. 그러면은 없어질 게 분명해. 그러면은 스스로 재고 수준을 낮추어서 목표 재고를 낮춰가면서 재고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풀 푸시 방식입니다. 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풀 푸시 방식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체인 기준으로 풀 푸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에서 이런 체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나는 도매 쪽이야. 근데 내 위에 나는 제조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소매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줘. 근데 이쪽에서는 푸시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가져가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돼.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러면 공급을 해줄 거냐. 나도 푸시로 할 수가 있어. 나 받았다. 너 가져가.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쪽에 원성을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남양유업인가 그랬잖아요. 내가 얼핏 알기로 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대리에 맡겨놓고. 그럴수록 그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푸시로 가더라도 나는 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괴리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 그거는 과제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을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잘 처리를 하고 가급적 내 하류 쪽에는 풀 방식으로 공급을 해줘야 사업이 더 번창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이 손해보도록 내가 밀어내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될 거냐? 그건 아니지. 내 고객이 잘 돼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고객들은 적은 재고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요구량만큼만 재고를 가져갈 때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풀 푸시 방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 푸시를 적용할 거냐. 내가 적절하게 이것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간적으로 풀과 푸시를 번갈아 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하이브리드가 있고, 공간적으로 체인상에서 풀과 푸시가 이렇게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시간적 하이브리드, 공간적 하이브리드, 나는 두 개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이거는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의외로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죠? 이런 하드웨어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 원가가 높아져 이렇게. 20% 35%로 불용으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하여간 여러 이제 회사 내용이고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 전에 뭐 이렇게 재고 회전율이 있다가 이때 이렇게 좋아졌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17회 전까지 올라갔다. 이제 그건 뭐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TOC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 디자인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했던 지금 그걸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내가 설명했던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TOC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각 제품을 이렇게 제품 수명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제품 수명. 그러면 초창기에 제품을 막 론치한 때는 BTX로 가. 요건 뭐냐면은 Build to Exact Demand. 그러니까 수요 예측해가지고 수요량 그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푸시 서플라이 모델을 쓴 거예요. 제품 개발 초창기. 근데 어느 정도 제품이 수요가 안정이 되면은 풀 서플라이 모델로 가는. 그래서 요거는 뭐 BTA라고 했는데 오늘 이름입니다. 자기들 뭐 Build to Availability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Assemble to Order 뭐 그런 것들이 용어인데 하여간 이게 뭐예요? 풀 서플라이 모델이다. 그 다음에 또 제품 단종될 때쯤 해서는 수요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제 단종시키려니까 알아서 그냥 조금씩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이거 단종시키는 거예요. 푸시 서플라이 모델.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썼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첫 번에 이야기했던 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TOC 모델을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를 크게 참고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닌데 해놓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서로 일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 똑같은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냐면 앨런 바나드라고 엘리 골드랩 박사의 수제자가 이 컨설팅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알란 바나드는 그 골드랩 박사가 손꼽을 수 있는 제자 중에 뭐 내가 봤을 때 랭킹 3위 안에는 들어가는 제자예요. 예, 근데 그 양반이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했는데 이 하는 수를 보면은 아니 그 순서를 보면은 똑같아요. 먼저 맨 처음에 목표 재고를 설정을 해라. 목표 재고 어떻게 설정하냐? 여기 지금 RRRT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보충 기간입니다. 보충 기간 동안의 수요량을 체크를 해서 그 중에 최대치를 가지고 신호등을 달아라. 그 이야기. 두 번째는 보충을 해라. 신호등 달아가지고 요거 보면서 실제 소비량만큼 발주하고 타이밍 잡아서 운영을 해라. 그러다가 운영을 하다가 수요가 변동이 되고 그러면은 목표 재고를 조정해라. 여기에 투머치 레드 지나치게 이 적색 구역에 재고가 있으면은 올려주라. 목표 재고를 높여라. 지나치게 녹색 구간에서 재고 수준이 있으면은 낮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타겟을 뭐 이렇게 정해가라. 근데 여기에 지금 뭐 TMR, TMG 있는데 여기 지금 오타인 것 같아요. TMR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 TMG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하이브리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노드 관점의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야.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자기 협력사하고 관계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